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다칸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최근 이제 11월달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좀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시장이 좀 많이 밀립니다. 환율이 지금 147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뭐 살 때는 이제 1498, 거의 1500원에 근접을 했어요. 조금 이제 가정적인 얘기지만은 실제로 이제 충분히 올 수도 있는 이제 시나리오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까지 뚫고 위로 이제 치솟는다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 원리부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달러당 받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화로 이제 환산한 매출과 이익이 이제 자동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이제 A라는 회사가 환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1200원일 때 1년 동안 10억 달러를 번다라고 치면은 환율이 1200원 때는 이게 원화로 이제 12조입니다. 원화로 한 12조 정도 규모가 되고, 근데 환율이 만약에 이제 1500원까지 올라간다. 똑같이 10억 달러를 벌었는데 원화로는 이제 15조가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딱히 뭐 한 게 없는데 이제 숫자상으로 매출이익이 거의 뭐 3조 가까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로 이제 벌어들이는 매출이 많은 수출 기업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파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이제 급등하면 주가가 같이 이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를 이제 달러로 수입하는 회사들 사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라든지 곡물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팔기만 하는 회사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원가가 올라와서 마진이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관련해서는 이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환율이 만약에 이제 1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피해야 될 섹터랑 그 다음에 붙어야 될 섹터 굉장히 좀 나뉘기 때문에 그 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IT 관련 하드웨어, 이런 이제 달러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수출주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달러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메모리 팔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외 고객 대상이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달러로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런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할 때 원달러 환율이 평균적으로 이제 한 1% 정도 움직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얼마 정도 변한다라는 그런 이제 민감도를 직접 이제 숫자로 계속해서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매출은 이제 달러로 벌어오는데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같은 비용도 대부분 이제 원화로 나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질수록 달러로 이제 벌어들이는 매출이 이제 큰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덩달아 올라가고, 뭐 HBM 관련해서 재료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환율 관련해서 이제 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원화로 나가는 비용은 이제 그대로거나 상대적으로 이제 고정비는 고정돼 있다 보니까 이익률, 이제 마진이 올라가서 환율이 만약에 이제 1,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정도면은 대부분 이제 한국보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 자체가 안정적인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달러 매출이 큰 종목들로 수급이 계속 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전 이렇게 이제 대형주 위주의 수출 비중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만 수급이 다 몰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HBM이나 이제 AI 서버용 메모리로 이제 워낙 재료가 크게 붙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가 죽지 않은 이상 달러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똑같은 이제 칩을 팔아도 원화로 찍히는 매출 이익이 더 커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이제 올라가고 환차익 기대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숨에 거의 2배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생각하자면 이제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회사, 그 중에서도 이제 전 세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파는 회사, 그런 회사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일단은 이제 반도체 업종, 그 중에서도 이제 IT 수출 대형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그런 이제 회사들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또 해외에서 벌어옵니다. 기아나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1,500원까지 이제 튄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 인도 전 세계에서 이제 팔리다 보니까 가격도 이제 보통 뭐 달러, 유로 기준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차 한 대, 소나타 프로 기준으로 뭐 3만 달러라고 친다면은 환율이 이제 뭐 가정에서 이제 1,200원이다. 1,200원일 때는 대략적으로 한 3,600만인데 환율이 이제 1,500원일 때는 4,500만이에요. 물론 이제 실제 현지 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뭐 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얼추 이제 저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큰 방향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해외에서 이제 벌어오는 매출을 원화로 바꿨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외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좀 싸게 보입니다.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뭐 주가가 20만 원이라 치면은 20만 원인 주가가 환율이 이제 1200원일 때는 대략 이제 달러로 치면 한 167달러 되거든요. 167달러인데 환율이 이제 1500원까지 많이 올라가면은 똑같은 이제 20만 원일 때 주가도 달러로 계산하면은 133달러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한 34달러 정도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다 보니까 같은 회사지만은 달러로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느낌이 나면서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다시 이제 또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이런 대형 수출주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한 지점이 겹치면은 외인들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업종으로는 조선주들이 있어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수주 자체를 달러로 받다 보니까 뭐 LNG 선이라든지 뭐 컨테이너선, 뭐 탱커 이런 것들 이제 전부 계약서에 달러로 이제 찍히죠. 배 하나 값이 이제 뭐 몇억 달러 이렇다 보니까 뭐 조선사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수주를 하나 이제 따놓으면은 몇 년 동안 그 배를 이제 건조하면서 매출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잡혀 나갑니다. 그런 매출이 이제 달러 기준으로 잡히고 뭐 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배를 지어도 이제 원화로 찍히는 매출이나 그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뭐 원자재나 뭐 일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라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정비 이제 비중이 크고 인건비는 이제 원화로 잡히고 수주 금액은 이제 달러로 잡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HJ 중공업이나 이제 기자재 관련해서 뭐 한라 IMS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제 환율 말고도 LNG 뭐 운반선이나 이제 뭐 친환경 선박 이런 이제 노후선 교체까지 팔릴 배들이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깔려 있는 종목들, 수주 잔고가 많이 깔려 있는 조선주들은 이제 환율 레버리지까지 같이 이제 매출이 잡혀서 이미 이제 수주를 많이 쌓아놓고 몇 년치 일거리가 이제 줄지어 있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까지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이 그만큼 커지겠죠. 기자재 쪽도 이제 마찬가지고 선박이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대부분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달러로 받는 구조거든요. 한라 IM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사와 마찬가지로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환율까지 높으면은 이런 회사들도 달러 매출을 이제 원화로 바꿀 때 굉장히 이제 유리해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원전이나 뭐 발전 플랜트 이런 수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이제 원자력 발전 플랜트, 대형 플랜트 이런 기자재 해외로 이제 수출하는 회사들 역시나 계약 자체가 이제 대부분 달러로 잡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뭐 중동이나 뭐 동유럽 이런 쪽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면은 원전을 수출하면은 그 계약 금액이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로 적힙니다. 달러로 적히고 계약 규모가 이제 수조 원이고 공시에 보면 이제 달러로 적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단계별로 공사가 이제 진행될 때마다 매출로 인식이 되고 그게 이제 달러 기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환율이 1,500원 이상까지 올라간 상태라면은 당연히 이제 뭐 나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겠지만은 이미 따놓은 이제 달러와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하면서 매출로 이제 뭐 받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원화가 찍히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효과가 생기고, 특히나 이런 원전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간으로 이제 수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주에 일단 성공하고 나면은 거의 뭐 많게는 이제 1, 20년 운영 정비까지도 이익이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자체를 캐시플로우로 길게 끌고 가서 환율이 높아질수록 이런 달러 원화 가치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너무 이제 저렴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조선주, 그다음에 뭐 원전 관련주들,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일단 왜 이쪽이 이제 유리한지 원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실전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막상 이제 환율이 1,500원까지 넘어가면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수 자체나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도 최근에 이제 4,200 11월 4일에 고점 찍고 다음에 내리 이제 밀리면서 한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죠. 환율이 이제 1,500원까지도 만약에 이제 넘어간다면은 코스피 전체가 이제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내수주도 당연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고, 원자재 수입 비중이 이제 큰 기업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이제 결국에 또 버티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또 기가 외인들은 찾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업종들 위주로 잘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업종의 이제 공통점은 달러로 파는 이제 제품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달러로 파는 제품 비중이 큰.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이 이제 재무제표 들여다 뭐 볼 필요 없고, 이 종목을 봤을 때 이제 벌어오는 매출이 국내 상대로 이제 원화로 버는 돈인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 상대로 달러로 버는 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뭐 국내 이제 건설이나 뭐 내수, 유통 다 이제 국내 관련된 그 업체들은 다 그냥 원화로 버는 돈들이고, 이런 회사들은 이제 환율이 너무 뛰면은 수입 원가나 뭐 경제적으로도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이중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나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조선, 이제 뭐 원전 이런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 자체가 이제 해외 쪽, 해외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는 이제 매출 자체가 더 크게 찍히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일단 뭐 리스크 자체가 환율이 이미 1,500원을 올라가는 순간에 이미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세계 경제 대비 또 국내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커가지고, 이때는 당연히 이제 아무리 이제 수출 비중이 크고 하더라도 뭐 지수 자체가 빠지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환율 덕을 보면서 버티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이제 돈이 쏠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나와주고 뚫어주면은 또 재차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을 이런 흐름으로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환율이 이제 정말 이제 1,500원 이상까지 올라간다면은 당장에 이제 급하게 아무 종목이나 뭐 올라간다고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숨을 고르면서 관망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눌렸다가 반등 나올 때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이제 1달러를 벌어오더라도 환율이 높아질수록 1달러 대비 이제 원화 가치가 커지다 보니까 반드시 유념해서 매매 대응을 하시고,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딱 일일이 딱 집어가지고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드리기에는 미리 이제 뭐 저점 매수 해두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워낙 최근에 이제 장세 움직임이나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제 장중에 수급을 보고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중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중에 이제 급등 가능성이 이제 큰 종목들이나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눌리는 자리가 오거나 이 정도 자리면은 이제 매수하기 좀 좋은 기회다 생각이 되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또 장중에도 이제 시장 브리핑 해드리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란 보시면은 이제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보시면 돼요. 비밀번호 이런 거 없으니까 바로 이제 조인 채널에서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 들어와서 이제 며칠 보다가 필요 없다 생각되시면 그냥 나가기 눌러서 나가시면 됩니다. 100% 이제 무료로 운영되니까 편안하게 이제 들어오시고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힘든 날, 뭐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손실을 예상치 못하게 너무 이제 크게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기운도 빠지고 또 특히나 이제 계속 그때 왜 그걸 매수했을까, 손절을 왜 안 쳤을까 계속 이게 또 자책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또 막상 또 깔끔하게 손절치고 손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다시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복구하면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달에 안 되면은 이제 이번 분기에 복구한다는 생각으로 분기 안에 안 되면은 이번 연도 안에 복구한다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대응하시고 결국에 이제 실력만 갖춰지면은 그동안 아무리 이제 손실 많이 보더라도 결국에는 또 복구하고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항상 유튜브 또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그만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고 항상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힘든 시장에 또 서로 위로가 많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